네, 2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앞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소, 그리고 원소의 결합에 의한 분자의 형성,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반응에 따라서 전자를 주느냐, 받느냐 가지고 산과 염기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원소에 의해서 분자의 결합 강도가 안정하고 잘 유지가 되느냐, 또는 전기 음성도의 강화로 서로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강산, 그리고 짝, 염기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기분자와 작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의 결합. 결국에 유기분자라는 것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죠. 네, 탄소의 결합을 주로 어떻게 이뤄내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유기화합물의 구조식 그리기, 조금씩 이제 실제 화학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의 분류, 어떻게 유기화합물이 분류가 되는가. 그리고 특정한 작용기. 작용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작용기는 어떻게 보면은 고유명사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앞에서 원소 간에 작용하는 힘 있듯이 분자 간에도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어떻게 유기 분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느냐. 화학 물질들 보면 굉장히 길죠. 뭐 삼, 요드, 메탄, 뭐 메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탄소 원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혼성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sp3, sp2, sp 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혼성 오비탈 형성 과정, 모양, 관여하는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은 각각 어떻게 혼성화되느냐. 혼성이라는 거는 껍데기와 껍데기, 전자 껍질이 S와 P, D, F 뭐 이런 식으로 확장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첫 시간에. 여기서 이제 SP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처럼 SP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이제 혼성화 됐다고 해서 혼성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화학 구조의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결합의 형태, 결합의 색이, 결합각, 분자 모양, 입체적인 그런 형태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기화합물 루이스 구조식이나 축 구조식, 골격 구조식, 선 구조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점으로 탄소, 뭐 수소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축 구조로 설명을 할 거고요. 아니면 골격 구조, 이제 선 구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각각 화학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기화합물 작용기, 뭐 종류 이름, 익히기인데 암기죠. 유기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특징, 뭐 명명법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탄소의 결합입니다. 탄소는 어떠한 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탄소와 결합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혼성 오비탈, 오비탈, sp 각각의 뭐 p, xyz 각각 오비탈이 존재한다고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요 s와 p가 합쳐지면은 합친다, 섞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실제 존재할 때 탄소예요. 탄소는 안쪽 첫 번째 주기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p오비탈에 순서대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1s가 있고 두 번째 껍데기예요. 1s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려지는 거죠. 이 전자 배치죠. 결국에 바닥 상태에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2s에 두 개, 2p에 xy에 각각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원래 이론대로 하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상에서는 어떤 안정화된 에너지, 체외곽 전자 4개예요. 탄소가 4개가 배치된 상황이죠. 근데 자연상에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자 배치는 2s에 하나, p에 x, y, z 해서 하나씩 홀전자로 전자 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 활성된 상태,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상태로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 탄소가 결합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결합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혼성화해서 sp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이상으로 s 오비탈이 조금 더 안쪽 그 바깥쪽에 p 오비탈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XY p 오비탈이 채워지게 되면은 실제 결합하는 수가 들뜬 상태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들뜬 상태에서는 s 오비탈에 하나, XY p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배치가 될 수 있는 전자 배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나머지 4개의 전자를 체외곽전자와 혼성화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공유결합 4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가능하려면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이가 높이, 힘의 전이 상태가 동일한 상태가 되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s와 p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p오비탈이 여기쯤 있고 s오비탈이 있으면 중간에 sp오비탈인 형태로 4개의 전자를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탄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은 탄소 원자의 2s와 2p 원자 오비탈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자연상에서 전자의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혼성 오비탈을 만든 거죠. 혼성 오비탈은 단일 결합상에서는 sp3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중 결합에서는 sp2 반대예요. 단일에서는 sp3, 이중에서는 sp2, 삼중에서는 sp 혼성화를 가지게 됩니다.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탄소 결합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나머지 3개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요. 탄소 결합이 2개가 되면은 나머지 2개만이 존재하는 거고 3개가 되니까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왜? 탄소는 다 해서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암기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단일 결합은 sp3 혼성화. 나머지 3개를 더 만들 수 있다. 이중 결합은 sp2. 삼중 결합은 sp. 단일 결합에 참여하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4개의 원자과 전자 모두가 4개의 sp3 혼성 오비탈에 각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라고 sp3 x, y, z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sp, 2sp 얘네는 다 3개.
단일 결합의 경우죠. 이중 결합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sp2겠죠. sp2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줄겠죠. 이중 결합 상태를 보여주는 게 단일 결합의 전자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SO비탈이 2개, PO비탈이 2개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고 법칙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뜬 상태가 됐을 때 SO비탈과 PO비탈이 혼성화된다. 이 혼성화된 오비탈을 2sp 단일결합 3라고 표현하고 하나씩 전자가 들어가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뭐 SO비탈과 PO비탈이 합쳐져서 4개의 sp3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단일결합일 때. 얘네의 혼성화는 탄소의 단일결합 값을 어떻게 이루느냐. 탄소에 정상적으로 하나씩 결합이 일어나면은 이 메탄이라고 하는 CH4가 형성이 됩니다. 이 메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 화합물이고요. 109.5도의 각도로 구성이 돼서 각각의 수소가 반발력을 갖고 최대로 벌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3, CH3예요. CH3, CH3는 탄소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2개의 탄소가 관여를 해서 이제 에탄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수소 대신에 탄소-탄소 결합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소는 단일 결합이니까 sp3라고 표현하고요. 이 sp3와 sp3의 혼성화 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 탄소-탄소의 단일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sp3 4개 중에 3개가 혼성화된 형태로 하나 남은 게 단일 결합을 겹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sp3, sp3 혼성화, sp3와 s 겹침의 혼성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수소 각도는 109.5도 라고 표현하죠. 이 단일 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단일 결합은 모두 시그마 결합이고요.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들뜬 상태의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1개와 p 오비탈의 전자 3개가 혼성화돼서 총 4개의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단일 결합이에요. 탄소 단일 결합의 각도는 109.5도.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 사이에는 자유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도 돌 수 있고 이렇게도 돌 수 있는 단일 결합이니까 뒤틀림이 가능하죠.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은 말 그대로 탄소가 2개의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결합이 더 결합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혼성화는 여기서 나왔듯이 sp2 혼성화를 하게 되고요. 몇 개? 3개를 만들고 나머지 p-오비탈 하나는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중결합을 만들고 sp2 혼성화된 혼성 오비탈이 3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듯이 이중결합에 참여한 탄소 원자 전자 배치는 4개의 원자과 전자 중 3개가 sp2 그러니까 sp2 혼성 오비탈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머지 p2는 이중결합을 형성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 탄소는 어떤 혼성을 갖고 있어요? sp2 sp2 혼성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공복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결합 각도, 수소의 결합 각도가
아까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109.5도. 이중 결합은 이렇게 수소가 결합한다는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이 탄소가 여기 있듯이 sp2 오비탈을 몇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빠진 게 p2, p 오비탈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p 오비탈이 이중 결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각도는 몇 도? 120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중 결합은 120도. 그래서 이중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에텐이라고 읽는데요. 곤봉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그마 겹침에 의해서 결합을 하나 만들고요. 시그마 결합, 나머지 이거는 p오비탈이죠. p오비탈이 옆에서 겹치는 상태를 이제 파이 결합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결합을 만든 거고, 나머지 sp2가 수소와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sp2 3개죠. 하나, 둘, 그리고 3개. 하나의 시그마 결합, 하나의 파이 결합.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평면 형태, 뒤틀림을 만들 수 없고, 요 탄소의 각도는 121.7도라고 얘기합니다. 121.7, 116.6. 정확히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길이 보면은 1.345스트롱이겠죠. 아까는 1.54예요. 결합이 하나 더 늘어날수록 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결합은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중결합 어떤 혼성화 sp2로 혼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탄소의 이중결합은 3개의 시그마 결합과 1개의 파이 결합이 만들어내는 결합이고요. 이중 결합에 참여한 탄소 원자의 4개의 원자과 전자는 3개의 sp2 혼성화 시그마 결합에 참여하고 1개는 p오비탈 겹침 파이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라는 거죠. p오비탈에 의한 거, s오비탈에 의한 거. 그리고 나머지 2개 결합을 더 만들어내니까 실질적으로 sp2, p가 하나 빠져서 이 결합을 만든 거죠. 이중결합은 sp2 혼성화. 오비탈은 탄소 원자의 들뜬 상태에서 2s 전자 1개와 2p 전자 2개가 혼성화하여 만들어진 오비탈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총 3개의 sp2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분자 모양은 평면의 삼각형, 결합각은 120, 정확히는 뭐 121.7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 사이는 자유회전이 불가능하죠. 뒤틀림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삼중결합이에요. 탄소의 결합 중에 삼중결합. 결합이 3개. 그럼 나머지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처음에 원래의 결합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가의 결합이 만들었고 남아있는 이 삼중결합의 혼성화는 sp 혼성화죠. 몇 개? 2개를 만들겠죠. 삼중결합에 참여하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4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 2개는 sp 혼성화에 나머지 2개는 p오비탈 전자 배치를 만듭니다. 오케이? 요 밑에 2개가 파이 결합이죠. p오비탈. 혼성화된 애들은 p가 2개가 빠졌으니까 sp가 되는 거고요. 들뜬 상태, 바닥 상태에서는 뭐 하나씩 XY 들어가는 구조라면은 들뜬 상태에서는 S에 하나, P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혼성화되는 상태, 결합 상태가 이중결합이 삼중결합이니까 결합이 P오비탈이 2개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혼성화되는 거는 SP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2개의 SP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은 헷갈리니까 이것만 보시죠. 180도 완전 평면이죠. 요 길이, 결합 길이 값도 더 짧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p 오비탈이 혼성화에서 빠져나오면서 겹침이라고 했어요. 겹침으로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중결합이 아니지. 하나씩 탄소 결합을 만들고 원래의 S와 S 오비탈의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이 존재를 하게 돼서 3중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고 나머지 하나가 수소와 결합하죠. 그래서 이 혼성화된 형태는 sp 하나, 두 개. 나머지는 p 오비탈. 3중 결합은 탄소의 3중 결합은 두 개의 시그마 결합과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구성이 된다. 두 개의 파이 결합은 서로 수직한 평면에 겹친다는 얘기고요. 3중 결합을 하는 탄소의 4개의 원자과 전자는 두 개의 sp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그마 결합에 참여하고 두 개는 p 오비탈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중 결합 두 개가 참여하니까 3중 결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합각은 180도고요. sp 혼성화는 sp 두 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 사이는 자유회전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어. 회전이 안 되겠죠. 딱 고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결합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견고한 결합을 만들어낸다. 탄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 요약, 혼성화라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오비탈이 조합하여 동일한 에너지의 모양을 갖는 오비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섞어서 SP라는 중간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합쳐진 혼성화된 오비탈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모두 정상적으로 혼성화에 참여를 하면은 sp3를 4개 형성하게 되고 하나 빠져나가서 결합을 만들게 되면 sp2 두 개가 빠져나가면은 sp 이런 형태의 혼성 오비탈을 가지게 됩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탄소와 갖는 혼성화죠. 오케이?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로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을 섞어서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만들고 전자 배치를 했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성 오비탈의 위첨자는 조합에 참여한 오비탈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는 거고요. 아까 P오비탈 3개 다 참여했을 경우 2개, 하나만 참여할 경우 나머지는 이중결합 만드는데 하나 빠져나갔죠? 파이 이중결합 2개. sp3의 경우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 3개 합쳐져서 숫자는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성화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의 수와 동일한 수의 혼성화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sp3 혼성 오비탈은 4개 원자 오비탈이 참여함으로 4개의 sp3가 sp2는 3개가 참여하니까 3개 sp3 sp는 2개가 참여하니까 sp2, sp 2개 이런 식으로 혼성 오비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당연히 S보다는 sp2, sp3 그리고 p-오비탈 높겠죠. 원래 존재하는 건 p-오비탈, s-오비탈 껍질인데 중간에 s와 p를 섞어 놓은 혼성 오비탈을 만든 거죠. 하나보다는 2개가, 2개보다는 3개가 참여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혼성화도 에너지는 실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탄소가 전자 껍질이 서로 다른 껍질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전자를 하나씩 채우다 보면은
실제 최외각이라고 할 수 있는 껍질에 참여하는 게 두 개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상으로 모두 참여하는 최외각의 전자 에너지가 동일한 껍질로 구성을 하고자 S와 P를 합쳐서 혼성화 시킨 형태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의 4개의 전자가 다 S와 P가 혼성화되는 경우 sp3로 XY G2로 표현한다. 예제입니다. 다음 분자에 있는 중심 원자의 전자 배치 및 혼성화와 원자 사이의 결합각을 나타내시오. 단일 결합은 109.5, 이중 결합은 120, 삼중 결합은 180.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단일 결합이 있느냐, 이중 결합이 있느냐, 삼중 결합이 있느냐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키입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은 sp3 혼성화, 이중은 sp2, 삼중은 sp 혼성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답을 봅시다. bf3. 실질적으로 F는 불소는 전자를 7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만 채워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 붕소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S 껍데기에 2개, 바깥쪽에 하나, 둘, 3개 채워질 거예요. 근데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혼성화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sp 오비탈이 하나, p오비탈 2개 참여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sp2 오비탈이라고 혼성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3개가 참여하면은 sp3죠. 참여한 수에 따라서 sp 혼성화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sp2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합각은 120. NH3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NH3는 질소. 최외각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2개에 3개가 필수적으로 채워지게 되죠. 혼성화 시키면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의 혼성화에 참여하는 p오비탈이 몇 개? 둘, 3개.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성화도는 sp3고요. 몇 개? 결합에 참여하는 거는 sp3 3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p오비탈하고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결합 전자쌍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에서 밑으로 밀리는 거죠. 107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밑으로 처지게 되고 이 질소의 혼성화는 sp3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혼성화에 참여하는 p오비탈이 몇 개? 3개. p오비탈이 몇 개? 2개. 꼭 탄소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아니더라도 혼성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물이에요. H2O. 산소 하나에 수소 하나씩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을 테니까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요. 8번이니까. 이 6개 중에 2개는 비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혼성화에 참여를 할 건데 p오비탈이 다 혼성화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p오비탈 3개 sp3가 되는 거고요. 요 산소의 혼성화는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사이의 각도는 105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상위의 반발력이 결합 전자쌍 반발력보다 크다. 이 결합보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서 많이 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분자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소가 밑에 확 몰려 있죠.
그러니까 혼성화라는 거를 단순히 탄소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산소, 질소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p 오비탈이 몇 개 s와 혼성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세 개가 다 혼성화가 되면 sp3라는 거죠. 두 개만 하면은 하나만 하면 sp.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다른 결합 파이 결합에 참여했고 나머지 두 개는 파이 결합에 참여했고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 쌍만 이루는 거고 결합에는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일 결합을 이루면서도 요 단일 결합은 대부분 sp3의 혼성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결합은 혼성화는 무조건 sp3예요. 그리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쌍을 이루는 전자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조금 탄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최외각 전자가 3개밖에 없으면은 쭉 나눠서 넣었을 때 하나씩 들어가니까 실제 p-오비탈은 2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혼성화에 참여하는 p-오비탈 2개니까 sp2가 된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결합에 따른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단일 결합은 sp3, 이중 결합은 sp2, 삼중 결합은 sp. 결합각은 109.5도, 120도, 180도. 단일 결합은 무조건 s 오비탈의 결합이니까 시그마 결합, sp2는 1개의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3개과 파이 결합 1개, 그리고 2개 p-오비탈이 빠져나가니까 시그마와 파이 결합 각각 2개씩 결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탄소의 결합 길이는 짧아지죠. 1.54, 1.34, 1.21. 결합 세기도 뒤로 가면은 칼로리 퍼 몰로 표현했는데 여기가 더 강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회전은 가능하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C와 탄소와 수소의 pKa 값, 아까 이온화상수에 얼마나 잘, 이게 작을수록 강산이라며.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분자가 더 강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혼성화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뭐 한 번 더 sp3, sp2, sp를 표현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p-오비탈이 3개 다 참여한 거, 2개만 참여한 거, 참여가 아니고 혼성화된 거, 하나만 혼성화된 거. 나머지 빠진 2개는 여기로 갔다고 표현했죠. 파이 결합. 여기 하나. 다음에 이제 유기화합물의 구조식입니다. 유기화합물의 구조식. 혼성화를 가지고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화학 구조식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유기화합물은 분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구조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구조식이란 탄소 원자가 루이스 구조식을 만족하면서 다른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얘가 아까 메탄 같은 경우죠. 뭐 이런 식의 분자식은 이거고요. 구조식으로 표현을 해 주게 된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여기에 각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입체 구조가 표현이 될 거고요. 구조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루이스 구조식, 축 구조식, 골격 구조식 또는 선 구조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입체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평면에서. sp3 탄소, 단일 결합 탄소, 동이란 말입니다. 3차원 배열 표시는 굵은 모형과 점선 모양을 표현하는데요. 굵은 모양은 앞쪽, 점선은 뒤쪽,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얘로 구조식이죠. 루이스 구조식으로 탄소 5개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수소는 하나, 둘, 12개죠. C5, H12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탄소 C
5개면은 n 플러스 2로 해서 수소 숫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구조식이고, 축 구조식은 쭉 나열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골격 구조는 입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꺾은 쪽에 탄소가 있다라는 전제고요. 탄소는 아무 표시가 없으면 여기에는 수소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씩. 3개가 결합이 되면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여기는 하나가 결합이니까 수소가 3개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골격 구조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탄소에 수소가 3개, 나머지 하나는 결합을 만들었으니까 수소가 뭐 2개 있고 안에 3개가 있다. 축약으로 해서 그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깥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탄소에 수소 하나, 우리 CH3가 붙어 있는 형태. 중간에 끼워 넣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축구조에서는, 골격구조, 선구조에서는 선의 바깥쪽으로 씌우친 형태. 두 개가 있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결합이 있는 거, CH3하고 OH. 이거 격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격가지도 탄소가 붙인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나 가로를 치거나 안 해냈죠. 그리고 선구조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CH3가 있는 거니까 축약해서 선구조에서 끝은 탄소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나머지 한 개의 결합이니까 수소는 3개를 할 수, 4개를 결합 만드니까 하나는 탄소랑 만들었고 여기는 수소랑 만들었죠. OH는 맨 끝에 부분에 있고 산소는 수소하고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솔직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다 축약을 한 거죠. 선구조에서는 다 축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약속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최외곽 전자가 6개니까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하나는 수소와 결합하고 나머지는 탄소와 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축약한 거죠.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얘 2번을 보시면은 각각 표현을 했습니다. 루이스 구조식, 선구조, 그 다음에 축, 선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고요.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CO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CO와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축약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선구조로 표현을 할 것이냐, 그건 경험이에요.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유출을 하면은 이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CH3 탄소 하나씩 있고 이중결합 탄소. CH3 산소가 붙어 있고 거기에 CO를 개념으로 해서 연결. 이렇게는 쉬운데 이렇게 바로 가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유출하는 게 더 쉽겠죠. 나중에 이렇게도 바로 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약간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마도 CO에 산소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결합을 상상을 해내는 거죠. 비공유 전자성 2개를 만드니까.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실제 만들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잖아요, 결합이. 그치? 근데 그거를 양쪽으로 따로 결합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한쪽으로 이중결합을 만들어내느냐. sp3 혼성 탄소 원자의 3차원 배열 표시. 그러니까 아까 표현했듯이 진하게 표시한 거는 앞쪽, 실선으로 점선으로 표현한 거는 뒤쪽. 굵은색이 종이 앞쪽, 점선색이는 종이 뒤쪽. 그러면 입체 모양을 표시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CH3, CH3 형태인데 이거를 선구조로 나타내면은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앞쪽,
요 탄소는 앞쪽, 뒤쪽, 중간. 이런 입체 구조를 상상할 수 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축 구조식, 골격, 선 구조식. 루이스 구조식, 선 구조식, 3차원 구조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답을 보면은 바로 알겠지만 이게 축구조로 돼 있다 하면은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수소 들어가겠죠. 탄소, 수소, 탄소가 있을 거고요. 수소가 결합이 될 거고 이중결합 몇 개 되겠어요. 비공유전 현상 2개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형태 구성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OH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로 표현해서 뭐 나중에 작용기라고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알코올 작용기야, 알코올 작용. OH가 붙으면 무조건 알코올. 그 다음에 CH3, CO2죠. O가 2개예요. 그러면은 탄소에 수소 하나씩 붙어 있는 상태에 탄소가 하나 더 있고요. 산소가 2개니까 여기에 산소가 OH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 거고요. 그럼 산소 하나 더 넣어야 되잖아. 산소는 결합을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수소가 부족하잖아. 채워줄 수소가 없잖아요. 수소가 다 해서 4개인데 하나, 둘, 셋, 4개. 그쵸?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차원 구조는 뭐 선구조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런 식의 3차원 구조를 앞쪽, 뒤쪽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3차원 구조까지 뭐 나중에 더 물어볼 거고, 여기서는 우선은 3차원 구조를 바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단순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탄소에 3개의 수소가 있으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하나는 중간. 그리고 반대쪽에 산소를 가진 것이 뭐 앞으로 나왔으면 나머지 2개는 뒤로. 3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하나는 중간. 뭐 다르게 표현하면 되죠. 루이스 구조식에서 성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 둘, OH, 탄소, 하나, 둘, 산소, OH.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은 축에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은 성구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조를 그리는 방법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씩 쭉 더 살펴보시고 예제 문제를 좀 더 확인을 하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기화합물의 분류 그리고 어떠한 작용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